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강희두라고 합니다. 먼저 이번에 2학년 2학기 중앙고 시험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고요. 분당 중앙고등학교 시험 분석을 하겠습니다. 먼저 분당 중앙고는 지금 난이도가 좀 극상입니다. 하 문제는 4문제, 중문제 6문제, 상문제 3개고요. 킬러가 무려 8문제입니다. 근데 8문제지만 이게 그냥 무조건 모방한 게 아니라 그 수능이라든지 평가원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EBS 문제를요. 약간 이게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좋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모방이 아니라 먼저 아이들에게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당 중앙고의 출제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려웠지만 그만큼 가치도 있었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제 경향은 우수한 학생들이 많죠. 우수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유도하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주관식 논술형 2번 같은 경우는요. 논술형 2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정말 뭐랄까 실수를 유도하려고 A2 두 번째 항을 없애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많이 거의 다 틀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이라든지 평가원이라든지 EBS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하였습니다. 근데 변형할 때 단순하게 모방도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분당 중앙고의 중간고사의 특징 및 기말에 대해서, 기말 대비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중간 특징은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EBS라든지 수능이라든지 평가원이라든지 교육청을 골고루 변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방적인 이게 모방을 하는 게 아니라 모방을 넘어서 뭐 예를 들어서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 문제를 절대값을 넣는다든지 그래서 약간 더 생각을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우리가 수능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기울 수 있는 좋은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고 힘들었지만 큰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수능이라든지 그런 출제자들의 그 의도를 봤을 때 교수님들의 의도인 그런 사고력 증진에 너무 좋게 변형을 했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반고 중에서는요 최고의 수학 문제라고 자부할 수 있는 정도로 좋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기 위한 대안은 이런 수능이라든지 평가원이라든지 교육청 EBS 문제들을요 부단히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익숙하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수능이 정형화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모든 시험들이 거의 다 정형화되기 때문에 과도기도 지났죠. 수능 지금 만든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느 정형화됐습니다. 그럼 정형화에 맞게 그 스타일대로 우리가 시험 나오는 그런 경향 방향에 맞게 부단히 노력하다 보면은 그 시험 문제가 익숙해지면은 저희가 수능이라든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상을 한다면요. 평균 한 40점에서 50점 사이라고 예측이 되고 그 다음에 1등급 컷은 그래도 밤마다 괴물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85점 정도는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예상 컷은 예상 평균은 45점, 등급 1등급 컷은 85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문제가 21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이 18문제, 서술형이 3문제였습니다. 난이도를 본다면 일단 킬러 문제가 6개가 있었습니다. 6문제. 킬러 문제 6개 있었는데 EBS 고난도 올림포스도 있었고 수능평가원 사설모의고사 교육청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똑같이 베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거의 그대로 베끼는 게 보통 관례인데 희한하게도 여기서는 다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고력을 증진할 때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시험에 우리가 수능이라든지 그런 거의 맞는 거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상문제도 10개나 있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EBS 고난도 올림포스, 수능평가 교육청, 또 특이하게 다른 학교에 다르게 수능 특강을 수능 2022학년도 수능 특강 문제도 근근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똑같지는 않고요. 변형을 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중문제는 5문제, 하문제는 2개 있어서 쉬운 문제들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로 닿는 시험 난이도는 너무 높았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도 문제를 풀 때 쉽지 않았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 아이들이 정말 고생이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 퀄리티가 많이 높아서 우리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수능이라든지 평가원에
교육청이라든지 EBS 교재를 뭐 샅샅이 풀어서 특히 이제 풀어서 자기 거로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번부터 1번부터 22번까지 문제 분석을 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서는 출제단원, 여기 출제단원들을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출처와 출제 포인트까지 적었습니다. 보통 이제 거의 다 뭐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많이 느꼈고요. 이 킬러 문제들 같은 경우 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11번부터 그 다음에 논술형 2번까지 문제를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특히 뭐 EBS 고난도, EBS 올림포스, 뭐 수능 특강, 뭐 옛날 또 EBS 올림포스도 있었고요. 특히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 아름다웠던 게 뭐냐면요. 16번 같은 경우는 이 4차 함수의 그래프의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W꼴 아니면 3중권 나오는 게 수능에서 매일 나오는 유형인데 이 문제를 두 개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16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킬러라고 잡았습니다. 이거 맞은 학생이 정말 훌륭 퀄리티가 높은 학생이고요. 이 문제를 풀면서 무슨 생각을 이 정도 연습을 한 학생들이라면 수능은 다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도 있지만 또 평행이동 27번 같은 경우는요. 평행이동하는 문제도 나왔는데 그 평행이동을 접선이랑 이용하는데 이거는 거의 시중에 없는 문제여서 저도 좀 놀랬었던 문제였고 그리고 다른 문제들보다 그다음에 21번 같은 경우도 사설모의사가 베낄 정도로 이거는 어디서 본 적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여기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어디서든지 보기가 힘든 문제였고 또 특히 나머지 것들도 되게 어렵고 훌륭했습니다. 이 4번 문제가 4번에서 상이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또 어려웠던 문제는 fx를 1을 넣었을 때 1은 f1이라고 풀면 이게 안 풀립니다. 그래서 얘를 각각 극한을 넣어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문제였습니다. 6번은요. 6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6번에서 이게 수능에서 나온 적이 없지만 사관학교 경찰대에서 많이 나온 건데 대칭입니다. 우리 선대칭을 물어본 문제인데 요거가 되게 이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대칭이었다는 거 이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요 의미가 x는 k의 대칭인데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선대칭, 전대칭 우리가 아는 개념이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우리가 기함수라고 하는데 기함수가 점대칭에서 가장 유명한 거죠. 근데 그런 내용이 있고 또 y축 대칭, 우함수는 선대칭인데 가장 유명한 게 y축 대칭이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x의 k의 대칭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문제였습니다. 7번 문제는요. 7번 문제는 우리가 공부하실 때 수능에서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요거는 정말 이 문제를 거의 이게 베꼈어요. 보통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를 그냥 똑같이 베끼는데 약간 변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10번은요. 10번에서는 우리 19년 6월 그 평가 문제를 약간 인용했는데요. 특히 중요한 게 역함수 문제가 좋았다는 거. 역함수가 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기울기가 계속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 이거 되게 좋은 문제였습니다. 11번 문제는요. 너무 좋았는데요. 여기는 EBS 고난도 올림푸스를 베꼈는데요. 여기는 절대값이 없었는데 여기 절대값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이들이 외웠던 애들 같은 경우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개념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고 마지막에 절대값이 있어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14번 문제는요. 이것도 우리 EBS 수능 특강을 우리 약간 인용했지만 이 그래프 개형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제 평균 변화를 이용해서 이 문제 내에서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풀어본 경험이 있는 애들은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힘들었습니다. 이 16번 문제가 우리 중앙고에서 이번에 가장 좋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킬러 문제를 꼽았는데요. 왜 이걸 꼽았냐면 우리가 4차 함수를 배울 때요. 가장 중요한 게 요 수능에서 2010년 10월에 나왔던 문제 이건 W 그래프를 알아야지 이 문제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게 물어봤고 그다음에 2009년 6월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요거는 4차 함수 3등분이 있을 때였습니다. 요걸 또 이 문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16번 한 문제를 통해서 2010년 11월 수능 문제라든지 2009년 6월 평가 문제를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퀄리티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 푸실 때 이런 4차 함수 특징 공부하실 때 시험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방법이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요 17번도 킬러를 뽑았던 이유가 이런 모양은 처음 봤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 문제를 봤을 때 요게 3차 함수인데요. 요런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요 그림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t에 의해서 변하거든요. 근데 이게 연속이 되려면 지금 요거 접할 때 요거랑 여기 요 두 번이 있을 때만 얘가 두 번 만나고 여기서 한 번, 또 올라가서 한 번. 나머지는 세 번씩 만나거든요. 요걸 물어보는데 요렇게 fx의 x만의 t라고 이걸 변형하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또 두 번째로 좋은 문제입니다.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18번 문제는요. 요 수능에서 나왔던 평가원에서 나왔던 이 문제를 비슷하게 했지만 그래도 똑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보러 사고력을 이렇게 또 증진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예, 19번도 이것도 킬러로 뽑은 이유가요. 제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서 우리가 x 플러스 루트 a랑 x 마이너스 루트 a를 문제를 푸는 건데 요거는 약간 변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게 더 쉬워 보이는 듯 하지만 되게 되게 퀄리티가 높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EBS 프론트밴 풀었던 문제지만 이걸 접근할 때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아이들만 맞았을 것 같습니다. 논술형 1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우리가 이번 문제 중에서 가장 우리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수초 내용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불연속인 점을 그 어떤 걸 곱하면 연속이 되고 어떤 걸 또 곱하면 미분 가능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요거가 이 문제를 약간 유사하게 베꼈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2번 같은 건 좀 쉬웠지만 1번이 얘가 8점이었고 얘가 2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만 이해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지만 또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이 분당에서 가장 많이 유행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논술형 2번 문제, 이건 킬러였습니다. 왜 킬러였냐면 요거를 요 문제 2020년 10월 교육청 문제를 비슷하게 이렇게 인용하셨는데 중요한 게 여기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여기서 A가 2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이걸 빼놓고 생각하면서 1, 2, 3, 4, 5인데 얘를 빼고 생각하고 얘가 두 번째 항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이거 웬만한 내공이 없는 이상은 풀기 힘듭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킬러라고 정했습니다.